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의 달인 자숙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대학생활과 학점은행제 병행 정말로 가능한지, 그러면은 진행할 때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정말로 학점은행제랑 대학생활을 병행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대학 생활이랑 학점은행제 병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정답은 가능합니다. 대신 대학교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가지고 올 때에는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을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학점은행제 학점을 대학교 학점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유의하면서 병행하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대학생활이랑 학점은행제랑 병행하시려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실 거예요. 편입을 준비를 하는데 학교를 그만두긴 좀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학사 편입 자격을 충족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산업기사 응시 자격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이에요. 제가 연간 학점 이수 제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은 자격증 학점이나 독학사 학점은 포함이 되지 않고 오로지 강의로 이수한 학점들에 대한 기준인데요. 강의로 1년에 총 42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한 학기에 24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과목으로 치면은 1년엔 14과목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한 학기에는 총 8과목까지 진행이 가능한데요. 학습자분들 중에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학생활이랑 학점은행제랑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지고 오면은 바로 졸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학습자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제 전문대 졸인데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학점은행제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학점은행제는 강의로는 1년에 42학점을 충분히 채웠을 거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또 1년에 평균적으로 한 38학점에서 40학점 정도를 이수를 하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1년에 42학점을 이수한 상태로 학점은행제에서 그 학점을 가지고 온다. 그 학기랑 그의 연도에 이수한 학점이 이미 초과됐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의 경우에는 일단 학점 인정을 신청하는 그 연도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강의를 들은 학기, 연도 기준이에요. 가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문대를 졸업을 했는데 이 전문대를 학점은행제를 이수하고 나서 1년 뒤에 이 전문대 졸업 학점을 신청을 하면은 이거 다 인정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거는 학점 인정을 신청을 해보면 사실상 결과가 나오겠지만, 학점 인정 신청을 하면은 사실상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학점당 1,000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금액을 내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는다. 이거 되게 마이너스적인 손실되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학점 이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자격증 학점이나 독학사로 이수한 학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학점 이수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활이랑 학점은행제 병행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따로따로 진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대 유아교육과에 입학을 했는데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학점은행제 영학점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학사 과정이나 관련 과목 이수 아예 별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학생활이랑 학점은행제를 병행하게 될 때 꿀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게 되는 학기가 정해져 있죠. 아무래도 1학기는 3월부터 7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사실 대학생활이랑 학점은행제 학기를 완전히 겹쳐서 진행을 하면은 본인이 가장 힘들 거예요. 대학생활은 뭐 레포트도 해야 되고 조별과제도 해야 되고 실습이 있을 수도 있고 학점은행부제보다 난이도도 높은데 여기서 내가 또 추가적으로 학점은행제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학점은행제 레포트도 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학점은행제 시험도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멘탈이 되게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기간관이 있어요. 1학기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개강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학기가 겹치지 않게 진행을 하시는 게 제 꿀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랑 병행한다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보통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드리냐면은 이미 대학 생활에서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피하는 설계로 해요. 처음부터 대학 입학하면서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려는 학생자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한 학기 과정을 지나거나 한 1년 정도를 지났을 때 아니면 그 중간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내 전공이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는 학습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시기를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최대한 기말고사 일정이나 중간고사 일정이 있을 때 학점은행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정이 안 겹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게 본인한테도 가장 효율적이겠죠. 네, 오늘 이렇게 대학생활이랑 학점은행제 병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지고 또한 우리가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전공이나 내가 원하는 진로랑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전공이 맞지 않다 했을 때 섣불리 자퇴를 하거나 섣부르게 이제 전과를 준비를 하거나 하려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게 진짜 맞는 걸까? 내가 이 전공이 진짜 맞는 걸까? 내가 이걸 또 따로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학습자분들도 많은데 대학생활이랑 학점은행제를 완전히 별개로 진행을 한다면은 충분히 다른 전공의 학위를 따거나 다른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과정은 대학 생활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저 같은 전문가랑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의 달인 팀에서 충분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저희 교육의 달인 유튜브 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교육의 달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